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 시점에는 SJU 학생 숙제를 좀 볼 건데 숙제 변경점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잘 해줬어요. 그래서 그거 영상은 이쪽에 있는데 일단 이거를 보면서 뭐가 잘못된지도 보고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퀵드로우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제가 링크를 줬거든요. 여기에 지금 참여 중인 사람으로 보면은 들어와 있네요. 이미. 오케이, 됐습니다. 이 학생은 제 학생으로 인증이 됐기 때문에 이 퀴즈 세트를 이용하는데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씩 볼 건데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를 좀 볼게요, 제가. 이게 지금 이 학생한테는 제일 중요해요. 문장을 제일 빨리 꺼내기 위해서는 앞단어 3개 정도의 영어 문장은 그래요. 앞에 나오는 3단어 정도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되는데 그걸 얼마나 빨리 꺼내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영어 실력이 판가름 난다고, 회화 실력이 판가름 난다고 보면 되고, 원어민들도 마찬가지예요. 할 말을 다 정해놓고 그걸 뱉는 게 아니라 말을 하면서 정해가는데 맨 앞에 3단어는 평생 살면서 단련이 돼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죠. 이건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왜 잘못된지를 볼 건데 학습하기가 아니라 테스트로 갔어야 되고. 보자. 여기에서 뭘 눌렀는지 볼게요. 일단 절반 킥 들어 맞죠? 저기에서 뭘 눌렀을까? 왜 이렇게 나왔지?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건데? 테스트로 가라고 안내를 줬는데 가네요.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최대 문항수를 제가 20개로 잡으라고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좀 둘러볼게요. 제가 전에 어떻게 안내를 줬었는지 저도 봐야 됩니다. 여기 뒤에 있나? 어디 있을까? 숙제 이건가 보다. 몇 가지 영상들을 제가 여기다 드렸는데 이건 것 같아요. 몇 개라고 말씀드렸을까? 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이 영상에서 보면은 제가 여기에다가 문항수를 요쯤에서 설명을 했을 텐데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계정 만들 것. 여기 계정 만들 것. 두 번째로 링크 따라와서 여기까지는 첫 번째 영상이었던 것 같고 두 번째 영상에 아마 내용이 다 담겨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여기인데 여기에서 이제 녹화하는 법과 몇 문항으로 할지에 대한 화면 전체를 5문항이라고 말을 했던 것 같은데 20문항으로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 지치기 때문에 뭐든 열심히 안 합니다. 그냥 실행함의 목표를 잡고 두는 거고 여기에 들어가서 열심히 한다는 것은 내일 내가 쓸 힘을 오늘 끌어다 쓰는 거거든요.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문장은 일단 5개부터 할게요. 5개부터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여러 개를 했다. 테스트에 들어가서 이 부분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께는. 그래서 어머니랑 아이랑 같이 있는 채팅방, 어머니랑만 있죠. 참 그러고 보니까 아이는 참 저랑 연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문항수는 5문항, 5문항만 잡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일단 보내놓겠습니다. 이런 부분 딱 시간까지 적어서 보내드렸으니까 클릭만 하면 바로 그 부분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아이가 어떻게 했는지 계속 보도록 할게요. 단답형 빼고 복수정답 빼고 짝맞추기 빼고 주관식만. 그렇죠? 답변은 영어로. 됐네요. 이렇게 하면 돼요. 문항수만 좀 줄였으면은 아이가 안 지쳤을 거예요. 5문항으로 여러 번 하는 건 괜찮지만 20개를 다 하는 거는 무리가 갑니다. 왜냐면은 불확실성 때문에 마음에서 나오는 마찰력이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5개씩 하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소리가 다 녹음이 됐구나. 볼게요. 문항수는 1개로 잡았는데 5로 잡았죠? 됐죠? 됐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잘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인데 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의문문이 아닌 이상 주어가 이걸 다 짚어줄까 내가? 그래, 이걸 말해주자. 이걸 말해줄게요. 의문문이 아닌 이상 주어가
무조건 주어는 여기서 he죠. 앞에 옵니다. 생각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쓰고 나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둘게요. 이쪽 부분에 첨삭을. 이걸 알아야 돼요. 원어민들이 영어를 하는 원리 자체가 생각 안 해요. 생각 안 하고 뻔한 게 너무 뻔하게 머릿속에 프로그램이 들어간 거예요. 저희도 학습 방식을 그쪽으로 잡아야 됩니다. 절대 문장 다 완성해서 뱉는 거 아니에요. he를 넣었어야 돼, 여기다가. 딴 생각 할 거 없이. 아, 맞다. 근데 키보드로 봐봐, 여기서 뭐뭐 하지 않았다는데 has가 먼저 나오잖아요. 잘못됐잖아. 이 부분 받고 다음. 이거는 의문문이란 말이에요. 그죠? 속도가 굉장히 늦죠? 예를 들어서 이제 시작한 시점부터 보면은 여기에서 시간이 몇 시 몇 분? 이게 지금 현 시점에 시간이 안 나오네. 10월 22일. 시간은 5시 1분이란 말이에요. 17시 01분부터 어디까지 얼마나 걸리나 볼게요. 5문항에. 이런 모든 것들이 기록이 돼야 돼요. 누군가는 봐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 문항 가서 이제 지켜볼 건데 이거 언제 갈 거야? 지금 말하면서 막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돼요. 자, 여기에서 뭐가 문제냐면은 봐봐. 언제 갈 거야?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저렇게 되는지 말해줄게요. 인간은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의식적으로 한 가지 일만 의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이 숙제를 했다는 건 대화나 이 숙제 둘 중 하나에만 의식을 사용했다는 말이 됩니다. 이 경우 대화에 의식을 사용했기에 숙제는 무의식에 맡긴 건데 아직 학생의 실력은 이를 무의식적으로 해낼 만큼 높지 않아요. 한 번에 하나만 하는 습관 갖도록 합니다. 그 습관이 없어서 집중력 유지가 안 되고 집중력 유지가 안 되니 그 습관이 안 잡혀요. 이 둘은 계속 꼬리를 무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어떤 과목이 되든 배운 만큼 있는 구조를 갖게 되고 그로 인해 결과가 좋은 결과가 안 나오면 좌절하고 안 하는 시도조차 나아가서는 시도조차 안 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가장 간단한 것부터 바로잡아야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학생한테는 지금. 이해를 못해요. 뇌의 사용법을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다음. DT라고 썼잖아요. 이것도 보면은 아직 무의식적으로 뭘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수준인데 이를 무의식적으로 하니 당연히 틀리죠.
멋진이라는 상태에 대한 이야기니 이는 비동사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걸 의식적으로 볼 생각 자체를 대화하느라 잃어버립니다. 아마도 하는 모든 학습에 비슷한 과정이 들어갈 겁니다. 한 번에 하나씩 하는 습관을 들이고 나아가서는 생각조차 맘대로 튀어나오는 생각조차 컨트롤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현대인들 특히 어린이들의 뇌에 문제가 많아졌어요. 너무 짧은 시도와 짧은 결과값에 노출됐기 때문에 도파민 분비 쪽에서 문제가 많아서 집중력이 워낙 낮아졌죠. 그래서 예전처럼 2시간 반, 3시간짜리 영화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졌잖아요, 세상에. 책 읽는 건 더더욱 그렇고. 봅시다, 다음 것도. He는 잘 썼어요. He will not 잘 썼어요. 이건 잡힌 거야, 뭔가. 별 생각 안 했다 하거든요. 이거는 미래에 대한 거잖아요. 시제 파악해야죠. 그렇지. 잠깐만. He가 왜 나와, 여기에? 왜 나왔을까? 과정을 볼게요. 여기 He가 나올 방법 자체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죠. 본인이 이걸 객관적으로 보고 뭔가 심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되었다는 것을 인지해야 변화가 생깁니다. 삶은 단순합니다. 실행하고 개선하고 이 2개만 하면, 멈추지 않고 하면 발전합니다. 무의식적으로 같은 행동, 같은 실수 반복하는 패턴에서 의식적으로 사고하고 실수를 개선하는 패턴으로 바뀌면 그동안 배우지 못한 것들 다 따라잡는 상태를 넘어서 인류 상위 5% 안에 무조건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다 집중력이 낮아져서 그냥 집중력에 대한 훈련만 해도 세상은 쉬워집니다. 진실입니다. 전 진실이 아닌 걸 말하지 않아요. 딘 뭔데? 그렇지. 본인이 자기 실수를 봤으면 엄마 좋겠는데, 했어. 보냐고, 본인이 실수를 스스로. 봅니까? 안 엄마? 보잖아. 어떻게 해야 돼? 왜 또 하죠? 실수에 대한 평가는 안 하는 거야, 스스로? 해야 돼?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안 해? 응. 그리고 나서 놓친 단어 다시 테스트하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잘못된 거예요. 스스로 무슨 실수를 과거의 내가 방금 전에 테스트를 봤던 내가 스스로 무슨 실수를 했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느끼고 이 다음부터의 내가 미래의 나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시간 자체가 없네요. 이게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하고 더 나아지려 해야 해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다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게 뭐가 중요해? 자기가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는 세상인데. 응. 어떻게 할 건데? 이거 랜덤으로 한 거야. 똑같잖아. 봐,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걸 예상을 한 거예요. 뻔해요, 너무. 과정을 보면 결과가 대충 나오는데 같은 과정이니까 같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점검 없이 바로 숙제를 끝내는데 목적을 두고 들어가니까 바로 또 틀리잖아요. 숙제의 목적은 숙제를 끝내는데 있는 게 아니라 숙제를 해서 이거를 좀 어떻게 말해주면 더 효과가 있을까? 숙제를 해서 일을 더 쉽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쉬워지면 숙제하는 시간도 줄고, 쉬워지면 능력치가 올라가면 숙제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본인이 이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 자체를 아무도 안 해준 거예요. 그냥 삶에서.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똑같아요. 누가 이 과정을 보냐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기관이나 학교나 전부 다 결과값만 보고 애한테 계속 결과값 잘 만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걸 모르니까 과정이 어떻게 잘 설계돼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니까 편법을 쓴단 말이에요. 공식을 외우고 과외를 붙이고 그 과외에 또 꼬리 과외를 붙이고 그렇게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과정이 잘못됐는데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 이건 어떻게 할 건데? 잘했네요. 이번에는 첫 번째 거 또 틀렸지. 왜 틀렸는데 본인이 알 수 있어? 하냐고. 또 안 보고 그냥 쓱 보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틀린 걸 왜 틀린 것들에 대해 왜 틀렸는지 이해하려 하지 않는데 어떻게 개선이 생겨요? 그냥 계속 똑같은 반복하는 거지. 틀린 걸 왜 틀렸는지 스스로 이해하려 해야 해요. 되게 중요한 건데 모든 학생들이 다 이런 식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진짜 몰라요, 학생들이. 어떤 아이는 그냥 어디 가도 뭘 해도 잘하게 이미 프로그램이 끝나 있는 아이들이 있고 그 반대급부에 있는 뭘 해도 힘든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과정 설계에서 문제가 되고 그 과정이 몇 년에 걸쳐서 반복되면서 점점 차이가 급격하게 벌어져요. 그 차이가 결과적으로 열매로서 이제 보여지는 시점이 중학교 2학년 정도인데 그때 가서 걷잡을 수 없어요. 못 잡아요, 절대. 왜냐면은 영어에서만 말을 하자면은 중학교 2학년의 레벨과 중3의 레벨이 약간 다르고 중3과 고1의 레벨이 몇 배가 차이 나요. 5배 정도 차이가 나요. 레벨이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절대 못 잡아요.
쭉 이때부터 이제 뱁새가 황새 따라간다고 그렇게 빨리 아. 걸어봤자 따라잡지를 못해요. 어차피. 그래. 이제 생각한 거야, 제대로? 생각이란 걸 해야 됩니다. 잘했어. 맞다. 그래도 엄마의 공룡충분을 했는데 잘했습니다. 잘했어. 이걸 봐줘야 된다고요, 누군가가. 누가 안 봐줘도 이 궤도로 그대로 들어와서 똑같이 자기 스스로 과정을 제대로 밟아낼 수 있을 때까지 적어도 그만큼은. 여기까지 첨삭하겠습니다. 전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이가 이렇게 해냈다는 게. 불과 5문제잖아요. 이게 전부예요, 근데. 뭐가 더 있어요? 그냥 옳은 과정만 설계되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